안녕하세요. 떨리네요. 오늘 왜 이렇게 떨리죠? 떨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부모님들을 보면서 무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하남 시내에 있는 중학생들이 왜 외부에 있는 학교를 갈까?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남 시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학교가 있다면 우리 학교에 와서 아니면 하남 시내에 있는 학교들에 와가지고 마음껏 공부할 텐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하남고의 입시에 대해서 궁금하시겠지만 저는 하남고등학교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른 학교도 좋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고등학교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남고는 어찌 보면 선택 그 이상의 어떤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남고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맡겨주신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건 그 아이의 영혼까지도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 선생님들은 만나면 아이들을 얘기를 합니다. 저 아이 어떻게 할까? 저 아이 문제가 있어.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요. 그 아이를 위해서 상담을 몇 번씩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3년 동안 성장해 가는 모습을 봅니다. 좋은 학교도 있고요. 학교 프로그램이 영 엉망인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뽑는 인재는 어떤 인재일까요? 어떤 인재일까요? 학교 프로그램 안에서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해서 성장한 학교를 그렇게 성장했던 학생들을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남고등학교 안에서 잘 성장한다면 3년의 모습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10년 후 20년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부모님들께서는 빅픽처를 그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을 적용할 수 있는, 사회에 나가서 적용할 수 있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도 연락이 옵니다. 아이들한테 선생님 저 이번에 로스쿨 합격했어요. 선생님 이번에 저 변호사가 됐어요. 등등등 해가지고 그런 연락을 받습니다. 이게 순간적인 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아이들의 10년, 20년을 보고 기도하고 키웠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는 굉장히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열매를 맺기까지 한 알의 밀이 떨어지면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죽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이제 부모님들 생각하실 때 고등학교 선택이 우리 아이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선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그래서 결국은 목적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선택을 통해서 하남고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최적의 학교를 찾아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남고 입시를 이해하기 전에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땡땡고에 대해서, 하남고겠죠? 어떤 학교인가? 우리 김문숙 부장님하고 변철환 부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남고는 대학 잘 간다고 하는데 당연히 잘 가겠지? 아닙니다. 당연이란 말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후에 우리 아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 어대정, 어차피 대세는 정시잖아 라고 하는데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학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네 번째죠. 진로진학 입시 학습 분위기, 하남고와 다른 학교의 차이점, 아마 오늘 많이 느끼셨을 것 같고요. 하남고는 어차피 N수를 해야 대학 간다는데, 조금 있다가 저희 대학 입시 결과를 말씀드리겠지만 하남고에서 N수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역들이 작년에, 현역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고3생들을. 현역들이 만들어낸 입시 결과입니다. N수생들이 들어오는 비율은 한 10%에서 1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가에서 말하는 그 결과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입시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뭘까요? 학원 선생님들, 잘못된 정보를 너무 많이 주실 때가 많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을 믿고 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엇갈릴 때가 많습니다. 하남고는 아까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전국 탑 50위권 진임의 해로 잡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50위권이라고 하면 서울대 10명입니다. 그 가운데 서울대 10명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의치한 약수 요즘 대세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의치한 약수 보내시려고 오셨나요? 그러신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내신과 입시, 교과 종합 이렇게 되게 중요한데요. 입시는 하나만 가지고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선택의 포인트 나중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변화하는 입시죠. 이거 이제 우리 부모님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2015 교육과정입니다. 우리 이제 중3생들까지는 2015 교육과정, 2027년도까지는 올해 패턴처럼 그대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과목 선택, 선택형 대학 수학능력 시험 진행되고 있고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입 환경이 변화하지만 황금 돼지띠인 중3생들은 47만 명입니다. 올해. 그렇죠? 그래서 올해 중3들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아이들 이제 고등학교 선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블라인드 서류 평가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우리 김은숙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교육과정 중심의 평가를 말하는 거고요. 학생부 종합이라고 하는 전형에서 블라인드 서류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서류 평가를 하게 되면서 공립형 자율고등학교가 상당히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고요. 그리고 블라인드 서류 평가 일반고가 많은 성장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문이과 통합으로 뭐가 중요해졌나요? 수학 교과가 상당히 많이 중요해졌습니다. 자, 학력 인구 말씀드릴게요.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 44만 7천 명이고요. 중3생이 47만 명입니다. 몇만 명 증가하게 되나요? 3만 명 증가하게 되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교장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 수능 접수자가 5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N수생이 15만 명입니다. 그리고 수능 결시자가 몇 명일까요? 수능 결시자가 10%입니다. 5만 명인데 N수생이 아니라 현역들이 결시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수시로 합격을 했기 때문에 수능장에 오질 않습니다. 아이들이. 그러면 우리 고3생들 현역들이 N수생들과 경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보면 45만 명 중에 재수생이 15만 명인 거잖아요. 아까 인서울하고 이럴 때 몇만 등까지 들어가야 된다고요? 5만 등까지 들어가야 되면 거기에 N수생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현역들이 살아남아서 정시까지 가는 확률이 하남고는 몇 퍼센트라고요? 55%가 넘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경쟁력이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건가요?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고3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왔어요. 근데 많은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얘네들하고 2월 달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있었거든요. 정말 그 아이들이 1년 동안 어떤 고통을 했고 어떤 걱정과 어떤 범위를 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흘릴 수 있었고요. 웃을 때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주일밖에 아이들하고 함께 못 있으니까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자, 학력 인구의 감소죠. 지금 보면 보시면 입학 정원은 사실 47만 명 정도가 입학 정원이에요. 대학교 들어가는데. 그런데 학생 수는 적죠. 누구나 다 간다. 누구나 대학은 다 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 지방 끝까지라면. 그러니까 엄마 나는 편한 데 가서 공부할 거야. 내신만 따가지고 대학 갈래라고 하면 보내십시오. 상관없습니다. 멀리까지 가시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신이 6등급이고 7등급이고 8등급이고 어느 있어요. 어디라면 지방이라면 본인이 선택하지 않는다면 갈 수 있는 대학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가 어떤 선택권을 좀 갖게 하려면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학년도부터는 우리 이제 정원이 감축됩니다. 이런 대학들이요. 자, 교육과정의 어떤 위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아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육과정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학년 때 배우는 보통 교과 공통 과목 1학년 내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1학년 내신이 결정적일 확률을 좀 줄 수 있고요. 선택 과목까지 석차 등급이 나오는 거고 전문 교과 진로 선택 과목은 아까 말씀드린 A, B, C로 진로 선택 과목으로 유도가 되죠. 교과 전형에서는 석차 등급으로 결정이 되는 거고 종합 전형은 진로 선택 과목까지 모두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선택권 굉장히 중요하고요.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이제 자동 봉진이 있어요. 이 활동도 되게 중요합니다. 하남고는 굉장히 열심히 이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까 보셨잖아요. 꾸준하게 지속하게 되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대학 가는 방법 우리
많이 아실 건데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릴게요. 수시 정시로 가는 거, 그다음에 내신 성적으로 가고 수능 성적으로 갑니다. 수시는 6번의 정시는 3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그래요. 엄마, 나는 내신도 안 좋고 학생부 차려놓은 것도 없고 그래서 난 정시 갈 거야. 그런데 넌 갈 수 있니? 못 갑니다. 저희 아들 녀석이 고3, 고1 때 아빠, 나는 정시야. 나는 내포자가 되겠어. 라고 했어요. 네 마음대로 해라. 저는 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 성적표를 3년 동안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때가 되면 하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엄청 후회했습니다. 나중에. 왜냐하면 하나 챙겨야 합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 부모님들께서 입시를 아셔야 되고요. 공부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옆에서 같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을 할 수 있고요. 수시 6번의 기회를 놓치는 거 굉장히 무모한 도전입니다. 정시까지 가기도 너무 힘들거든요. 자, 지금 이제 부모님들께서 잘 생각할 거는 이겁니다. 우리 아이의 현재 위치는 어딜까? 그리고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고3 돼서 그리고 대학 갈 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차이를 줄일 것인가, 어떤 학교에 가서 어떻게 차이를 줄일 것인가가 중요하지, 그냥 어느 학교에 가서 난 내신 잘 따서 갈 거라고 하는 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고등학교 과정을 통해서 변화와 성장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뽑는 인재상입니다. 그래서 성장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자, 갈 수 있는 대학 우리 선생님들과 아마 매번 모의고사 끝날 때마다 상담을 해주실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학교에서는 입학 설명이나 입시 설명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겁니다.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도와드릴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종합전형, 논술, 교과, 수능 전형으로 이제 대학을 가겠죠. 자, 대학 가는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갑니다. 수시는 교과, 종합, 논술, 정시는 수능하고 실기 전형으로 가겠죠. 하남고등학교는 교과, 종합, 논술로 다양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선택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수시 전형에서 얼마나 다양한 전형을 가지고 우리 아이를 대학에 보낼까를 보셔야 됩니다. 하남고등학교는 논술로 38%가 갑니다. 그러니까 38%가 아니라 38명이 갔군요, 작년에. 이 수치는 분당이나 강남권 수시 쪽에 있는 학교와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과와 종합 전형도 거의 30%씩 비슷한 비율로 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반계 고등학교에 갔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갈 길이 교과 또 플러스 종합이라면 또 다른 어떤 대안이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아이가 성적이 좀 부족하더라도 가서 도전하고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아이들 대학 선택의 길은 좀 달라진다라고 봅니다. 자, 대입 전형 요거는 이제 넘어갈 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런 부분인데 학생부 교과는 내신만 가져가는 전형이고 학생부 종합은 서류 평가하고 면접으로 가요. 그런데 종합 전형으로 갈 때 대부분 학교는 상위권 50등까지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혹자는 그럽니다. 하남고는 상위권만 지도하나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뭐 반에서 우리 전교 하위권 학생이에요. 근데 간호학과도 붙었다고 그러고 사회복지학과도 붙었다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그러니까 하남고는 그런 거예요. 하위권 한 명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용기를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 아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도와주고 포기하는 애도 잡아서 일으켜 세울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논술 성적으로 가고요. 수능은 수능으로 가는 전형이고요. 자, 그런데 이 전형은 대부분 우리 부모님들은 고등학교의 경쟁만 생각하시죠. 내신 성적은 그냥 같은 학교 애들끼리 성장하는 거고요. 서류 논술을 수능은 전국구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그냥 작은 단위에서만 경쟁시키실 거예요? 아닌 거잖아요. 아이들이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가장 절망 많이 하시는 거 아시죠? 대학 가서 오히려 부적응자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남고 아이들은 대학교 가서 굉장히 잘합니다. 자기 주도성을 키웠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키웠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대학 가서는 엄청난 시너지가 나오는 아이들이 하남고입니다.
그래서 아마 10년 후, 20년 후에는 아마도 하남고 졸업생들이 엄청난 사회에서 긍정적인 시너지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변화는 대비죠, 그렇죠? 이거고 이제 요거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 공정성 강화 방안 2단계 적용해가지고 작년과 뭐 비슷한 패턴으로 대학 가시는 거고요. 아까 뭐 자기소개서 폐지되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고교 학점제는 우리 중3생들은 아닌 거고요. 요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쭉 넘어갈게요. 요게 이제 우리 고3 입학하는 친구들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학교생활기록부가 축소됐습니다. 그리고 자,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모두 기재가 되고요. 16개 대학은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이 확대됐습니다. 40%까지 확대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께서 가고 싶어하는 대학이 다 어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 16개 대학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균형 선발이라고 하는 건 학교장 추천 전형, 교과로 뽑는 전형을 얘기합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10% 이상은 수도권 학교장 추천 전형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만약에 이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내신 관리를 해 주실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도 서류평가를 보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신만 좋다고 갈까요?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비교과 영역인데 내년에 좀 신경 쓰신다면 저는 뭐죠? 수상 경력, 독서활동, 봉사활동 다 대입 미반영이라고 하지만 생기부에 다 녹여내셔야 합니다. 이거는 1학년 담임 선생님과 상담하시면서 체킹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진로활동 700자고요. 자율, 종합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 대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중3생들 대입제도 보면 4년 예고제라고 하잖아요. 아직까지 입시에 대한 이렇게 어떻게 뽑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024학년도 기준을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보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024학년도에 학종서류 추가가 간소가 됐고 자기소개서 폐지가 되고 계속 그냥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죠. 의치한약수 가시는 분들은 좀 두려운 게 그겁니다. 호남, 충청, 대구, 경북권, 강원, 제주권은 지역 선발을 의무화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 아이들이 의치한약수를 가는 것이 생각보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남고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의치한약수에 대한 계획을 잡고 있고요. 꾸준하게 입시 설명회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담도 하면서 이제 의치한약수 인원들을 좀 늘리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주에 내신 1.6 학생이 땡땡 대학교에 가서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의예과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거 보시고요. 그다음에 한번 보세요. 수시 정시 인원이 2024학년도인데 수시가 79고 정시가 21이에요. 보이시죠? 정시가 늘어난다면서 왜 저렇게 줄었어? 라고 하실 거죠. 이해되시나요? 왜 그런 건가요? 지방이 88.2%가 수시로 뽑아요. 지방대학은 수시로 학생들을 선발하지 않으면 학생을 선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시 비율이 올라간 거고요. 정시 비율이 낮아졌다라고 보는 건데, 자, 수도권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수시 모집, 정시 모집인데 비수도권에 보면 2024학년도에 88.1%가 수시로 뽑죠. 저 대부분이 뭘까요? 교과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께서 보실 때 우리 아이들 수도권 쪽으로 다 보내시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단순하게 88.1% 쪽으로 보내실 건가요? 그렇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준비하고 전략을 짜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저희 아들 녀석들 모 학교에 다녔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고3 됐는데요. 왜 그럴까요? 정말로 너무 속상한 일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을 너무 그런 거 말하면 안 되겠죠. 너무 아프다는 말밖에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최상급이거든요. 최상급의 상품입니다. 최상급의 상품을 가지고 어떻게 막 원서를 쓸 수가 있나요? 될까요? 안 됩니다. 그거.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우셨나요?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애지중지 정말 잠 못 주무시고 키우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런데 아이들 어떻게
막 아무 그냥 너 여기 있어. 너 성적 이것밖에 안 되니까 너 여기 쓰고 넌 여기서 끝나. 이러면 그게 입시 지도예요?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어떤 미래를 그리면서 입시 지도를 하는 학교가 정말 좋은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남구는 그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대학들 보세요. 16개 대학입니다. 정시 비율이 다 40%가 넘어가요. 건대 뭐 다 가고 싶은 대학인데요. 서울시립대 48.9%가 정시입니다. 수시로 50%밖에 안 뽑아요. 그런데 수시로 뽑는 인원이 이 정도지만 수시에 다 못 뽑으면 어떻게 돼요? 정시로 다 이월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적으로 정시 비율 인원이 몇 %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50%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수시만 준비하다가 정시 준비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 코 닥치는 거예요. 정말 어렵습니다. 전국에 내신 좋은 애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부모님들. 한 학교에 적어도 1등급이 100명이면 4명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1등급 자리가 전국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에 세종대학교 교과 전형 최초 합격자가 경영학과인데 내신 몇 등급에 합격을 했을까요? 1.5였습니다. 1.5면 웬만하면 어디 가는 거예요? 그 내신이면 서울대 써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1.5가 세종대학교를 했습니다. 광운대학교가 1.9였습니다. 영지대학교가 2.1, 한양대학교 1.3. 그렇게 씁니다. 이 학교의 공통점은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최저학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내신 좋으면 그냥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과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교과 성적이. 단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학교들은 수능 성적이 교과가 좀 낮습니다. 중앙대가 1.7 정도에 형성이 되고요. 시립대가 1.9에서 2.1 정도가 됩니다. 세종대가 최저학력 기준이 있을 때는 2.8까지도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아이의 입시를 전략을 하고 뭐 조직화 구조하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서울대 갈 녀석이 세종대, 경대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 그 2.5짜리가 있어 나중에 그러면 그 아이가 서울대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뀌는 거죠. 완전히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께서 고등학교 선택하실 때 이 학교가 얼마나 다양한 전형을 가지고 아이들을 돕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울여대부터 한양대까지 보면 다 40%가 넘습니다. 여기는 정시로 이제 다 뽑는 거예요, 대부분. 그리고 수시에서도 대부분 최저학력 기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를 볼까요? 한국외대를 보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거는 그냥 준비를 안 했고요. 그냥 말로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한국외대 가려면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이 있습니다. 교과 전형은 내신 1.5 이내로 대부분 들어와야 합니다. 종합 전형은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으로 나뉘어지는데 면접 전형은 대부분 국제고 외고 아이들이 옵니다. 서류 전형은 내신 좋은 일반고 애들이 옵니다. 논술 전형은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때 우리 아이들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고 애들이 갈 자리는 어디가 있나요? 쉽지 않죠. 그렇죠. 그 외대 작년에 베트남학과 갑니다. 면접형으로 3명 뽑았는데 3명이 다 충남 외고 아이들입니다. 일반고 아이들이 외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힘이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과나 논술 전형이 아니면. 하지만 논술 전형으로 가게 되면 외대는 굉장히 어려운 학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저 충족률이 상당히 떨어지고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내본 경험이 있다면 같이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자, 그다음 요거는 이제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갈 거예요. 교과 전형 요거만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놨습니다. 교과 전형 31.8%, 비수도권 68%죠. 그리고 종합 전형 44.9, 지방 비수도권 22%고요. 논술로 가죠. 그러니까 결국 지방 캠퍼스 쪽은 68%가 다 교과예요. 내신만 좋으면 가는 거예요. 수능 최저가 있는 곳은 지방 직어국 정도입니다. 지방 거점 국립대학이 수능 최저가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높지 않습니다. 어떤 학교는 4개합 14, 4개합 12 이렇게 가지고 가거든요. 하남고 웬만한 아이들은 4, 5등급 친구들 다 나옵니다. 예, 그 정도죠. 그런데 이제 논술로 가기도 하고 논술로 11%잖아요. 그런데 저 11%를 지금 뚫고 있습니다. 하남고 아이들은. 그리고 종합 전형도 뚫고 있고요. 자, 수시 정시 비율이 다르죠.
15개 주요 대학입니다. 아까 16개가 아니고 이건 주요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 인서울권 서울 15개 보내겠어라고 한다면 논술 전형과 정시 그리고 종합 전형이에요. 그러면 이런 전형 자체가 준비가 잘 되는 학교가 어디 있는가를 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서울 상위 15개대 어디까지인가요? 숙대 정도 라인까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우리는 수능의 중요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그리고 생활기록부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의 비중이 커졌고요. 그리고 내신 등급 교과 활동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정시 확대로 수능의 중요성이 커졌죠. 똑같은 거 말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내신 등급이 중요하지만 이제 새로운 내신 전형 뭐랄까요? 정시에 뭐가 생겼나요? 학교장 추천 전형이 새롭게 생기고 있습니다. 전형 특징인데요. 이건 넘어가서 갈 거예요. 교과 전형이 있다는 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등급은 아까 김은숙 부장님이 설명을 좀 드렸죠. 100명 중에 4%까지가 1등이에요. 4등까지. 11등까지가 2등급이고요. 23등까지가 3등급입니다. 대체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1, 2, 3등급은 안에 들어야 그나마 어디까지 가나요? 경기대권까지 갑니다. 그런 하남고는 4등급, 5등급이어도 인서울 합니다.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최저 등급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시간 관계상 제가 그렇게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보시고요. 시립대 내신입니다. 시립대학교 보면 최고가 1.76에서부터 시작해서 2.5까지 나오죠. 최저학력 기준이 세기합 7이었습니다. 최저학력 기준이 문과는 작년에 세기합 7이었는데 보시면 자 인문 최고는 1.38이고요. 최저는 2.6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 학교 아이는 내신 몇 등급으로 합격을 했을까요? 2.36 정도 가지고 서울시립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세기합 7을 맞췄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1.53이고 2.66이죠. 2.66도 생각보다 여러분 어딘가요? 건축 전공이에요. 올해는 서울시립대가 내신이 더 올라올 겁니다. 왜냐하면 뽑는 인원이 반으로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등급대가 2등급으로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각 학교에서 내신 전형으로 서울시립대 가려면 몇 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전교 10등 해야 됩니다. 적어도 전교 10등 해야 서울시립대 가는 거예요. 중교 외시급이 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 좀 볼게요. 학생부 교과 100입니다. 요거 교과 100이라고 하는 건 내신으로만 가는 학교들이고요.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거고요. 맨 아래를 보시겠어요? 학생부 플러스 서류대요. 건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성균관대입니다. 만약 우리 부모님들께서 고등학교 선택하실 때 이 대학교 숫자가 있으면 무조건 가세요. 왜 그럴까요? 이 학교는 서류를 많이 보는 학교들입니다. 내신이 좋다고 합격하는 학교가 절대 아닙니다.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서류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가 잘 된 학교라면 이 학교 합격자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저희 하남고 아이들은 사실 동국대 써, 경희대 써라고 하면 선생님 제가 왜 거길 왜 가요? 라는 애들이 많아요. 내신도 부족한 면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안 가요. 왜요? 정시 성적이 나오니까요. 정시 성적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수시 선택은 결국은 내가 정시에 갈 수 없는 학교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정시는 내가 갈 수 있는 학교를 쓰는 거잖아요. 빅피처를 그리면서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류가 굉장히 중요한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내신 1.5, 1.9도 건대 다 떨어집니다. 서류가 안 돼 있으면. 실례로 어떤 학교에서는 내신 2등급 초반이었는데 가천대 바람개비 전형을 탈락했습니다. 하남 관내는 아닙니다. 주변에 들어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내신 좋다고 종합전형 자체가 붙는 게 아니에요. 학교 커리가 얼마나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연고 중심의 합격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학교입니다. 하남고는 서울대학교 측에서 그랬습니다. 선생님 하남고가 뭘 걱정해요. 서류 잘 돼 있는데 라는 얘기를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게 큰 의미를 주고 서울대 합격자가 나오는 학교는 계속 나오지만 나오지 않는 학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더 줄어들 거예요. 서울대 합격자가. 왜 그럴까요?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 100% 면접권을 줬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1단계 배수를 줬고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그게 정시 지역균형 선발 전형으로 이동해 갔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장 추천 전형을 받으면 내신 그 경쟁률이 낮다는 거. 건대랑 동국대 보세요. 그런데 학교장 추천 전형 경쟁률이 높죠? 너도 나도 쓰는 겁니다. 내신 좋은 아이들이. 주로 쓰는 애들이 1.5에서 1.9 애들이 많이 써요. 경희대는. 동국대는 보시면 다 1등급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선택 과목 10개 과목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합격하기가 굉장히 힘든 학교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 성적대거든요. 내신의 어떤 아웃라인을 한번 잡아보세요. 서울대부터 어디까지 한양대까지 대부분 1.4 안에 다 있어요. 전교 1등들 가는 데죠. 교과로 간다면.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이 한양대부터 시작해서 시립대까지 가면 2등급 초반대는 가는 거거든요. 외대는 성적 산출 방식이 일반 학교랑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나오는 거고요. 2점 초반대가 붙기가 참 어려운 학교입니다. 자, 그리고 건국대부터 성신여대까지 보면 어때요? 건대도 2등급 안에 다 들어와야 되죠. 이게 실질적으로. 그럼 우리 아이들 교과로 보내실 거예요? 종합으로 보내실 거예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일반계 고등학교 가면 우리 아이 내신 정말 전교 10등 안에 다 보내드려야겠네 라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경기권까지 가면 경기대 정도는 2.5, 그 약간 3.5 라인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대진대나 이런 데가 4등급 때까지 가죠. 네. 근데 우리 학교들은 안 가요. 저는 이걸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정시학교장 추천 전형이 생겼습니다. 그 대표적인 학교가 서울대고요. 그리고 고려대입니다. 올해부터 서울대는 2명의 학생들을 지역균형 선발 전형으로 선발하고 내년부터는 고려대가 427명을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제가 추측하건대 고대 학교장 추천 전형 교과 내신은 3등급 초반대면 합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직유는 2등급 초반대만 돼도 합격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하고 고대가 이 학교장 추천 전형을 정시에도 하지 않습니까? 다른 학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교 아이들이 1학년 들어왔을 때 이런 전형이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요? 예측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신이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 아이가 정시에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도전할 수 있는 학교가 있다라고 하면 도전할 만하지 않나요? 그러려면 정시 준비를 같이 할 수 있는 학교가 좋다고 판단합니다. 종합 전형은 생활기록부를 읽고 뽑는 전형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아이가 학교에서 얼마나 학교 생활을 잘했는가에서 배움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어떤 우수학 역량을 판단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은 학교에 입학하시면 따로 설명을 통해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넘어갈게요. 이렇게 패턴 바뀌었다는 거 보이실 거예요. 시간이 가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수업 시간에 잘면 안 되고요. 우리 하남고에도 조를 애들 많이 없더라고요. 저는 1학년, 2학년 수업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질문 좀 해주시고요. 다음이요. 넘어가겠습니다. 설명드려야 되니까요.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면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대회 없어졌다고 대회 참석 안 하면 안 되고요. 활동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아마 담임 선생님들이 가이드를 다 해주실 거고요. 종합전형이 그렇다고 성적이 낮을까요? 그렇지 않죠. 잘 보이시나요? 대부분 교과보다 0.5 정도가 낮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남고등학교는 지금 종합전형에서 어떻게 하냐면 0.5가 아니라 1등급이 떨어져도 그 학교를 합격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건국대 올해 여름방학 때 제가 다녀왔습니다. 건국대 다녀왔는데 하남고 학생들 성적이 우수하군요라고 해요. 뭐가요? 붙는 애들 보니까 일반계보다도 1등급이 떨어져요. 다른 학교가 2등급이 붙었는데 우리 학교 3등급 아이가 지원해서 붙었잖아요.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종합전형도. 서울시립대 종합전형은 일반계 고등학교는 2등급이 오고 외고는 3등급이 오고 특목고는 4등급이 와 이럽니다. 그렇게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벽을 지금 하남고가 뚫고 가고 있어요. 서울대, 고대, 연대 지원자들 2등급, 3등급 때도 지금 지원시키고 있습니다. 왜요? 곧 그렇게 될 거니까요. 자, 그렇게 가고 있고요. 결론입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내신 부천학교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논술 전형은 제가 뭘 더 말할 수는 없겠죠. 경쟁이 높아요. 하지만 잘 준비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의치한 약수, 논술 준비가 가능하고요. 자, 결론. 교과 종합을 준비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만 하남고 아이들은 논술을 준비합니다. 정시, 그렇죠? 우리 이제 다 보시고 있어요. 이렇게 성적표가 나올 거고요. 공부량이 상당히 많죠. 그러나 누가 많아요? N수행들이 70%까지 지금 치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역들이 고3에서 인서울 대학 갔다 공부 정말 잘한 겁니다. 이런 대학들이 지금 70%가 넘어가고 있고요. 자, 궁금하시죠? 의치한 약수 질문하신 분이 있어서 가져왔어요. 우리 아이가 정시로 의대 가려면 6문제 틀려야 되고요. 치의에 9문제, 약대 11문제, 그리고 6까지가 가요. 그러니까 지금 의대 6문제라고 하는 건 100분위가 100점, 300점 만점에 294점이 컷이에요. 수의학과, 치의학과, 한의학과는 292점이고요. 약대는 287점입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성과를 거둬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정시입니다. 교과는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교과 플러스 종합을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 지금 준비시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종합전형으로 1단계 통과한 거 보면서 소망을 좀 보았습니다. 그리고요, 정시에도 작년에 의대로 합격을 했고 또 작년에 논술로 합격한 친구도 있습니다. 현재 의대는 하남구가 이제 뭐 의대 쪽으로 많이 준비를 안 해서 그랬었는데요. 한 5년 전부터 지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제 생각에는 지금 준비시키는 아이들이 몇 명 더 있거든요. 그리고 정시에 이제 또 아이들이 포텐이 터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치로는 아직까지 뭐 세화고등학교에 미치지 못하겠죠. 예, 뭐 상상고등학교나 이런 데 미치지 못하겠지만 언젠가는 그 학교들을 넘어서지 않을까요? 저는 꿈이 있거든요. 자, 아무튼 이거고요. 고등학교 선택입니다. 거의 마무리돼 가고요. 꿈이 있고 성장하는 학교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냥 일상적인 그대로가 아니라 계속 변화하면서 성장하는 학교가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다양한 전형을 통해서 대학 진학이 가능한가, 교과, 종합, 논술, 정시까지도 대비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대학별고사 전형 준비가 지도되는가, 대부분 학원가로 나가잖아요. 학교 내에서 잘 되고 있는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입시 관련 상담이 잘 이루어지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원 선생님한테 상담 받게 하는 것도 좋지만 학교 선생님만큼 입시 잘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믿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방향을 갈 수가 있고요. 상위권만이 아니라 하위권도 대학을 가는가 보셔야 됩니다. 예전에 입시를 할 때 저희 반에 6.14가 있었습니다. 전교 100등, 100명이라고 친다면 한 90등 하는 아이인 거죠. 그 아이가 한성대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인서울이잖아요. 그 아이가 합격한 날 막 울더라고요. 예, 자기는 꿈에도 몰랐다면서. 원서도 돈이 없어서 딱 한 장 썼어요. 수시 원서 한 장. 근데 그 아이가 합격하고 나서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긴 편지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동일까요? 네. 자, 그리고 얼마나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는가, 학생 수는 많은가. 하남 시내에서 하남고등학교 300명 가장 많이 뽑습니다. 학생 수 많이 뽑고요. 학생부 종합 대비한 프로그램은 뭐 증명이 돼 있고요. 최저 기준 적용하는 진학 결과 지금 나오고 있죠. 그리고 면학 분위기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직접 가서 보십시오. 교사들의 열정이 살아있는가, 열정 느끼시나요? 그리고 선택자의 의지인가, 부모님들이 억지로 보내서 너 여기 가 하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이들이 선택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요거는 저희 3학년 아이들 공부하는 장 토요일날 오전입니다. 예, 토요일날 오전 그냥 제가 가끔가다 사진 찍어요. 그리고 요 아이는 제가 허락을 받았습니다. 네 사진 좀 해도 돼? 그랬더니 아이가 허락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고 있는 걸까요? 공부하고 있는 걸까요? 이 아이 말로는 공부하고 있답니다. 지금 암기할 과목들을 저렇게 펼쳐놓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100분이 300점 만점에 298점이 나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수학 천재입니다. 예, 수학을 굉장히 잘 풉니다. 제발 수능에서 대박을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3이 말하는 하나님과 어떤가요? 수능까지 꼼꼼하게 수업을 한대요. 그리고 수시, 정시 대비가 너무 잘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고3 애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과 후 수업 끝까지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다고 그러고 학습 분위기가 너무 좋대요. 다들 공부하니까 나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너무 잘 된다라고 하고요. 자연 친화적이래요. 오시다가 정원 보셨죠? 예, 교장 선생님께서 둘레길로 만들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걷고요. 그 다음에 특공대입니다. 특공대 프로그램은 하남구에서 그래도 이제 전략적으로 준비한 프로그램이고요. 우리 고3 학생들이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름방학 때도 8시부터 10시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공부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그걸 통해서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배웠고요.
절망해도 혼자 절망하지 않고 같이 절망하면서 같이 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고요. 예. 우리 어머니들이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자, 건강 조심하세요. 땡땡이를 하나고 보낸 거 감사한 것은 선생님들의 사명감을 높이 평가합니다. 직업으로의 선생님이 아닌 참 스승으로서 아이들을 위해 진심으로 격려와 훈계, 상담을 통해 용기를 주시고 앞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한 영향력. 그리고 자, 내신 따기는 좀 힘들었지만 저는 이것 때문에 둘째인 땡땡이를 한양고에 보냈습니다. 지내보니 입시 결과와 상관없이 옳은 결정이었나 싶네요. 고칠 점은 그다지 없다고 하는데 많이 있겠죠. 그런데 잘 봐주셔서 그렇습니다. 이 친구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요. 요 어머니는 입학 설명 때부터 추억을 떠올리셨나 봐요. 제가 좀 부탁을 드렸더니 하남고는 뭔가 다르다 느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고, 예, 누군가 제게 하남고 어때요라고 물으면 지금도 가장 먼저 나오는 대답이 선생님들이 너무 열정적이시고 남다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학년 구분 없이 선생님들까지 모두 엄빠들이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학교 시스템도 장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고요. 이렇게 장문의 편지 쓰셨거든요. 8시 등교, 특공대 블라블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다른 학교 이야기도 많이 듣게 되는데 딴 세상 이야기가 뜰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코로나 시절에도 공부를 했고요. 지금 3학년들은 가정학습 쓴다고 전교생이 딱 9명 나오는 학교도 있고요. 한 학급도 안 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 아이들은 우리 어머니들도 참 많이 도와주시는 거죠. 모두 다 나와서 공부를 합니다. 고칠 점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직까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조금 더 생각하셔야 될까요? 네. 아무튼 제가 항상 하는 말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하남고는 성장과 변화 그리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기 위해 우리 학생들과 함께합니다. 자, 입시 결과 중요하시죠? 네. 중복 포함되어 있고 재생 포함되어 있지만 거의 중복자는 작년에 많이 없었습니다. 4년제 대학 수시에 123명, 정시에 183명 들어갔고요. 중복이 되기 때문에 약간 수치가 있는 겁니다. 전문대는 애들이 같이 않아요. 서울권 대학 170명 들어갔고요. 수도권 대학 67명이고요. 기타 대학 69명이지만 여기에 약대가 있고요. 교대가 있고요. 의대가 있습니다. 그걸 지방으로 계산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수치가 나쁘지 않고요. 자, 이거는 수시 결과입니다. 수시. 재학생들인 거죠. 서울권 81명, 수도권 20명인데요. 101명이 합격을 했던 거고요. 자, 보면 24, 29%, 35%, 33%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교과 종합 논술이 골고루 그죠? 골고루 진행되는 학교입니다. 학교 정치원 전형입니다. 서울대, 고대, 이대, 동국대, 전대는 서류를 보는 대학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학교 프로그램에 어떤 따라 영향력이 좀 있는 학교들입니다. 그리고요, 예, 서울권이죠. 서울대부터 숙대까지 우리 부모님 정말 가고 싶어 하시는 대학인데 124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했죠. 작년 연대가 11명입니다. 저 가로 친 것은 미래캠퍼스입니다. 근데 미래캠퍼스에서 의대 1명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의대 1명이 나왔기 때문에 그 수치만 볼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런 대학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잘 보셔야 될 게 성균관대 결과하고 중앙대, 경희대 결과들입니다. 지금 중앙대에 16명 합격을 했습니다. 이거 적은 수치 아니거든요. 전국에서 100등 수준입니다. 여기 전국에서 중앙대를 많이 보내는 학교가 하남고가 100등 차지하고 있어요. 전국에 학교가 몇 개인지 아세요? 3,000개가 그렇게 됐고, 예, 그런데 저희 학교가 지금 100등 수준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상위권은 나름대로 대학을 갑니다. 어느 학교든지. 그런데 그 수치가 얼마나 올라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고요. 중하위권, 중위권, 중상위권 대학은 얼마나 많이 지금 뻗쳐서 올라가고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성장하고 있다는 모습이 그려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중위권 대학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대, 의대, 수약한부터 성신여대까지가 83명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나중에 거의 끝났네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고요. 그러니까 이런 대학들까지 지금 가천대 18명 갔거든요. 정시로 18명 갔어요. 정시로 5명 붙었습니다. 그만큼 성적대가 된다는 겁니다. 가천대가 정시로 가기도 되게 어려운 대학인 거 아시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가천대는 그냥 정시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내신이 5등급, 6등급, 7등급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남고는 내신 따기가 어려운 학교가 아니라 하남고의 어떤 학풍이라든지 분위기, 그리고 어떤 지금 설명드렸던 부분들을 잘 활용하신다면 우리 아이 오셔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그 자체가 아니죠.
사람들은 되게 쉽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좋은 일 같잖아?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정말 가끔은 밤하늘 보면서 힘들 때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님들이 좋은 아이들 보내주셨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 안 하겠어요? 정말 힘들게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아무튼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에 맞는 학교 선택하셔가지고요,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과 한번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